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의 재료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불붙었다라는 거. 요게 하락의 재료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자면 요거죠.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요거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23만 5천 나오면서 굉장히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지표가 나왔고요.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같은 경우도 22만 5천이 예상치였는데 20만 4천 나와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튼튼하구나,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두 지표에서 모두 다 아주 중복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논팜 페이롤스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의 예고편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그 예고편 지표들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는 거.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이 사실 진짜인데 그 진짜 지표들도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나온 지표들을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굿 이즈 배드로 반응을 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지난 1년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 지표가 좋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왜냐? 경기가 좋으면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으니까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 이러면서 하락을 한 거죠. 굿 이즈 배드의 관점이 이번에도 적용이 됐다. 그래서 어젯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좀 들은 생각이 이거 지금 시장이 굿 이즈 굿 이즈 배드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라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고 고용 지표 어떻게 나와서 그럴 때는 평상시처럼 굿 이즈 배드의 관점 또 어떤 그 경제 지표들 PMI라든가 이런 게 안 좋게 나오거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있으면 또다시 굿 이즈 굿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장이 아무튼 이래저래 하락 추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아무튼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둘 중 하나만 딱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때는 이거 선택하고 어떤 때는 이거 선택하고 해서 어쨌든 증시는 계속해서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시장이 선택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갖고 가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묘하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두 개 다 이렇게 활용이 되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아직까지는요. 안 좋다 그래도 시장이 빠지고 좋다 그래도 시장이 빠지고 하여튼 추세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이 저도 확실하게 굳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시장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어떨 땐 굿이스 굿이었다 어떨 땐 굿이스 배드였 하여튼 어떨 땐 굿이스 배드였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때 둘 중 하나 선택해갖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FOMC 의사록 공개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반응을 안 하더니 어젯밤에 발표된 그 고용 지표에는 확실하게 반응을 해서 미국 증시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 요거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더 볼 게 있다면은 요즘에 유로존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제 인플레 피크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 보시면 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27.5였는데 27.1 나왔다. 전반적으로 또 그 증가율도 마이너스 0.9 그 예상에 부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유럽도 인플레가 좀 둔화되긴 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존은 이제 근데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가 저렇게 잡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그래서 요즘 그 유로존에 계속해서 CPI나 이런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월요일 날 그 새해 첫날부터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새해 첫날부터 독일 CPI가 발표됐는데 그것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등 유로존 CPI가 어쨌든 굉장히 좀 낮은 유로존 CPI가 유로존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낮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달러의 강세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유로존도 인플레가 심각해갖고 유로존의 긴축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유로존의 긴축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부터 해갖고 딱 지금 새해 들어서부터 유로존 물가 지표들이 일제히 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미국은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나같이 전부 다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은 하나같이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긴 했어요. 딱 하나 빼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거, 뭐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달러가 105를 달러 인덱스가 105를 돌파한 척 하는 등 변화가 좀 나타나긴 했죠.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지표 이야기를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긴축 우려였다. 긴축 우려였다 보니까 뭐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S&P가 조금 덜 빠지고 나스닥에 비해서요. 이런 모습도 나타났고,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까지 그 애매한 모습 말고 애매하게 S&P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은 초록색 들어오고 IT 빅테크만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 어젯밤은 일단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빅스도 좀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거예요. 오래간만에 좀 진짜 하락의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많고 지수도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S&P부터 좀 일단 보자면요. S&P 아직까지 근데 박스권이죠. 예, 박스 하단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S&P가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자리고, 네, 이제 최근 단기적인 흐름 요만큼만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거고, 박스 지금 상단 자리로는 자꾸 못 올라가고 있고, 박스긴 박스인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살짝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지지력을 테스트해서 뭐 붕괴가 되던가 아니면 뭐 지지를 하던가 뭐 하여튼 어떤 결론을 내주겠죠, 그죠? S&P는 약하다, 아직은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고점이 이렇게 슬슬슬 낮아지고 있으니까 뭔가 힘이 살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겠죠, 그죠? S&P가 저렇게 빠졌으니까 상승 마감했을 거고, 아직까지도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하지 못했다, 그죠? 요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만 강화되고 있다. 다양한 뭐 바닥 패턴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 모습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살펴보자면은 나스닥은 이제 1850이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어젯밤에 이제 두 번째로 붕괴가 됐죠. 여기 12월 28일 날 한번 붕괴됐다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붕괴됐으니까 보다 어느 정도 좀 이 붕괴가 어느 정도 확실히 얘네가 지지할 생각은 없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붕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시장엔 불안감들이 솔솔솔 또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죠? 엄밀히 따지면 뭐 1730 이 정도 되는 자리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전저점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저점 싸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 이제 테스트했는데 별다른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조만간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완전한 전저점 붕괴는 1730이라고요, 이 자리요. 그래서 하여튼 별로 지지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나스닥은 애플이 죽었는데 무슨 나스닥이 강할 수가 있겠어요. 애플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1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130이라는 자리의 붕괴를 4거래일 동안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은 확실히 정했으니 장대음봉에 대한 뭐 하락의 피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차분차분하게 아래쪽으로 잘 가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매우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는 모습이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애플이 약한데 어떻게 나스닥이 강할 수가 있겠느냐. 애플과 나스닥이 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대장인데 대장이 지금 맛이 갔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좋겠냐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저 뭐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죠. 전저점 부근인데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명백한 하락 추세죠, 그죠? 할 말 없어요. 계속해서 아래로 잘 가고 있다. 가장 말 많고 탈 많던 테슬라까지도 맛이 가니까 하여튼 그 주도주 그 대장 두 종목이 맛이 가는데 어떻게 나스닥이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인데 105가 넘어가면은 105를 넘어가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살짝 턱걸이를 해가지고요. 솔직히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심스럽게 좀 잘 보자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연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속임수를 주면서 죽을 것처럼 해놨지만 어, 죽지 않고 결과적으로 살아나면서 이렇게 105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밤에 105를 다시 한번 안착하는지 이런 여부들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에 지금 딱 일단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위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이고 있고 여기서 잘 해야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밤 나오는 지표들 좀 잘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뭐 달러 약세의 우호적인 조건들이 거의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증시도 비리비리해. 뭐 유로존 인플레도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그 달러는 이제 일단 약세 요인은 이번 주엔 잘 안 보인다. 그거에 힘입어서 슬슬 전환될라 하고 있다. 한 2달간 빠졌는데 이제 다시 전환될라 하고 있다. 전환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직전인 것 같네. 잘 보자고요. 이번에 이거 전환 제대로 실패 못하고 만약 위안화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확 안정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보여드리자면 위안화가 지금 7위안 여기서 한번 솟아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지금 미끄러져 내리면서 레벨 다운이 돼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이런 모습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 머리 위쪽으로 좀 살짝 들어 올린 그런 모습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중국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걸 아시겠죠? 이거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근데 일단 뭐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잘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거 그죠? 이게 어쩌면 고점이 돼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달러 투자하신 분들 뭐 혹은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달러가 움직인다. 이거 굉장히 좀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일단 조금 오르더라고요. 긴축 우려가 재료였으니까 그죠? 긴축 우려가 재료였으니까 일단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중요한 저항을 넘어선 건 아니고 그죠?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단기 하락 중에 뭐 반등에 불과한 뭐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보다 채권 투자의 적기일 수 있다 지금이요. 그래서 한번 잘 고려해 보시라. 채권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1월 초인데요. 지금 1월 초에 고민 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그죠? 네. 참 이런 뉴스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증시가 하락한 거를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한 뭐 그런 기사인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강한 미국 고용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죠?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젯밤에 증시가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하락을 한 건데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페드의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절반만.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희망사항이에요. 자기네들 희망사항. 우리는 인플레를 잡고 싶은데 페드는 연준은 아시다시피 달러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인플레가 있다는 거는 페드가 제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 고용이고 뭐고 간에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달러 가치 수호,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제1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의 목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계속해서 금리 올리고 싶어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주체가 연준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힘센 기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뭐 권위가 있고 뭐 그래도 틀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연내 금리는 없다 이런 거는 그냥 그들의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지 뭐 무슨 일이 생겨 경기 침체 날 수도 있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든 날 수 있다고요. 그죠? 세상 일 알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 나면은 연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가능한데 이거는 뭐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금리는 금리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걸 그대로 믿어줄 게 아니고
연준의 생각이 그렇구나, 이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보이길래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나머지는 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달러가 강했으니까 네, 달러가 강했으니까 웬만한 원자재들은 약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또 구리하고 또 저 뭐야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네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리 같은 경우 요즘에 중국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강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지금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다시 양봉 달면서 살아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들이 일단 뭐 슬슬슬슬슬 뭐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점들이 슬슬 낮아지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조금 좀 뭐가 좀 힘이 약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고, 한편으로 이 근데 아래쪽에 붕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건 그죠? 또 그만큼 어떤 아래쪽에 대기 매수세도 강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계속해서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죠? 근데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 위쪽으로 못 간다 생각하시고, 요즘에 중국이 강하니까 구리가 올라가고 싶은 모양인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그죠? 중국의 상승도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구리의 꼬라지를 보면요. 진짜 중국이 좋으면, 진짜 중국이 대세 상승하고 진짜 좋을 거면 구리 값이 저 멀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리가 요즘에 잘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 뭐 등등 해가지고 일단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죠. 이 약간 단기락 폭과대 이런 걸로 인해서 어젯밤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 어젯밤에 1% 정도 올랐는데, 반등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겨울이 사실 국제 유가가 이 원래 좀 하락하기 좀 좋은 좀 그런 때긴 해요. 그러니까 그 원유 수요에 원유 수요에 약간 그 비수기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게 겨울이에요, 사실 겨울.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한번 그런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그 여름에 피크를 치고 겨울에 제일 싼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름 수요 같은 경우는 운송용 수단이 운송용이 그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기름 수요는 자동차, 기름은 대부분 차가 먹는다, 이동용 수요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나 북반구 드라이빙 시즌 그게 보통 여름이잖아요. 겨울엔 사람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실제로 그 저희 집도 여기 딱 그 창밖으로 내다보면은 그 큰 길이 보이는데, 교통량이 좀 1월 달 들어서 좀 겨울 들어서 확 줄은 모습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계절적으로도 좀 비수기이긴 하다. 그래서 국제유가 반등하는 게 좀 어렵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뭐 계속해서 뭐 하락 잘 하고 있고, 뭐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거는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에 있는 거다. 오늘 밤에 있는 그 고용 지표 잘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참고로 요것도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보이길래, 뭐 요즘 그 둔촌 주공 요거 이야기 많죠, 그죠? 그래서 그 둔촌 주공이 요즘에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 구하겠다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슬슬 이제 부동산 투자해라라고 하긴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점들이 뭐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반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한국 증시에요. 아무튼 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정부에서 그 집 사라고 할 때가 있고 집 사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보통 정부 말 들으면 되긴 됩니다. 예. 지난번에 그 계속해서 대출 규제 조일 때, 그죠? 그럴 때가 있었죠. 진짜 부동산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럴 때 하지 말라 할 때 열심히들 하시더니 지금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이런 건 안 해주는 게 좀 좋긴 좋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정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남들 그냥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할 때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좀 이제 해라 하구나.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좀 하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드디어 좀 부동산 좀 해라라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게 하락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당장 오늘 가서 뭘 하고, 솔직히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아무튼 지금 스탠스가 바뀌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이제 뭐 부동산 생각 있으신 분들은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점 찍어놨던 그런 매물들 실제로 구경도 하시고 장바구니에 좀 골라 담는 그런 시기가 예, 그죠. 지금이 약간 장바구니에 어떤 그런 매물을 넣어놓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보다가 점 찍어놓은 매물이 언젠가 뭐 쏟아져 나오면 언젠가 더욱더 저렴한 값에 쏟아져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매수 버튼 누르면 되겠죠. 지금은 뭐다 장바구니를 채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지금 당장 뭘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하라고 하고 있다. 신나게 이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고 한국 증시는 오늘 좀 오르대요. 또 300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300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뭐 300 종가 상황이 중요하겠죠. 종가 못 넘어가면은 아래쪽으로 후려 치시면 되겠고요. 이 풋옵션 그거 뭐 똑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 보시면 돼요. 풋옵션 박스 하단 자리 있죠. 이 자리 뭐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분위기상 아침 10시인데 이쯤 됐으면은 뭐 특별히 이쯤 됐으면 그냥 오늘 오르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뭐 아래쪽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장 막판까지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뭔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장 막판까지 뭐 가셔서 뭐 하시거나 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뭐 오늘보다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 일단 좋아 보이네요. 하여튼 오늘 봐야 될 건 뭐다 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저의 경험상은 일단 이런 날은 그냥 이런 날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몸살이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300 테스트 잘 지켜보시고 그 또 풋옵션 아래들 풋옵션이 아래 지지선들 잘 지키는지 보시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지켜보면 되겠죠. 뭐 특별히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300이 뭐 설마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뭐 되지는 않죠. 또 위쪽에 또 어디 뭐 저항 있고 이러니까. 또 그리고 뭐 지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 봐야 이게 조금 더 올라와 봐야 일단 반등에 불과해. 솔직히 이번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연말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연말에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뭐 특별히 뭐 지금 반등 나와야 될 때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고 뭐 특별히 뭐 생각 바꿀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300 테스트 뭐 잘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뭐 해야 되죠? 68원에서 70원 사이 어떤 매물대가 있는데 그거 하여튼 붕괴만 안 시키면 된다. 뭐 그런 점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 거 없어요. 그죠? 할 거 없어. 코스닥은 940이란 자리 전저점인데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들 하고 있으니까 할 말 없고요. 하여튼 뭐 대장이 죽어가는데 뭐 코스피가 오르면은 지가 얼마나 올라가겠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죠. 근데 뭐 지금 보시면 나스닥 비리비리하고 애플이 죽었는데 지금 와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어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그리고 그거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죠. 삼성전자 실적 쇼크다. 이런 거 일단 알고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물 말아 먹었다라는 거 나왔고, 근데 이제 물 말아 먹었는데 왜 오르냐? 선반영 됐으니까 그죠? 이미 연말에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엄청 강하게 빠졌어요. 연말 그 마지막 날에 투매 거의 뭐 준 투매 근접하는 그 정도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12월 29일 날에요. 볼린저 밴드 엄청나게 찍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에서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게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겁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불과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는 할 이야기 없고 하여튼 오늘 뭐 시간이나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테스트들 보시고 오늘 밤에 그리고 뭐 미국 고용지표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